안녕하세요, 홍 부장입니다. 여러분들 가게 얻으시러 이런 신축 상가 건물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죠? 현재 공사 중이거나 아직 공사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 앞에 보시면 분양하는 컨테이너에서 도면만 보고 임대차 계약을 빨리 서두르는 이런 현실, 왠지 모르게 계약금을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엄청난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분양하는 신축 상가의 점포를 얻을 때 주의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분양하는 신축 건물의 이해관계자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행사가 있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시행사는 주인입니다. 돈을 투자하는 회사일 수도 있고요. 이 사업을 하는 주체인 주인입니다. 두 번째, 대행사입니다. 시행사 일을 대신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대행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시행사가 그냥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양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행사 대신 분양 업무, 임대 업무를 대신해 줍니다. 그 컨테이너에 있는 분들 있죠? 그 회사입니다. 물론 이 분양사도 시행사가 직영으로 분양 임대 업무를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탁사입니다. 사업을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회사입니다. 다섯 번째는 금융기관이 있죠. 어차피 이런 큰 건물을 지으려면 자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기관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어떤 사업성을 보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다음은 건설회사도 있고 설계감리도 있겠죠. 제가 이렇게 이해관계자들을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이렇게 큰 건물에 건물 완공까지 하려면 정말 수개월 또는 1, 2년씩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안전하게 준공을 해야지 내가 계약금 또는 중도금 넣는 거 날리지 않고 준공 후에 내가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이런 분양상가 건물의 주체는 두 가지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 주인이 토지에 대한 담보, 나중에 건축에 대한 담보대출로만 돈을 빌려서 건축을 짓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금융사에 PF 대출을 하여서 신탁사에 소유권을 이전했다가 건물이 준공되면 다시 신탁사에서 소유권을 넘겨받는 이런 형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의 건물은 우리가 신탁사에 맡겨서 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신탁에 맡기는 것보다 조금 위험성이 더 큽니다. 더군다나 이런 형태는 선분양도 할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 건물 다 완공해서 후분양밖에 못합니다.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이런 건물들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땅 주인이 돈이 많아서 PF 금융사나 또는 신탁사 주는 수수료가 아까워서 그거 안 하고 그냥 대략 담보대출해서 건물 짓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최소한의 자금력을 열려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신탁을 하지 않고 이래 건물 짓는데 임대차 하는 경우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비추입니다. 두 번째, 금융기관의 PF 대출을 통해서 신탁회사에 맡겼다가 사업이 안전하게 관리된 다음에 소유권을 시행사 쪽에 다시 넘겨받는 형태. 이런 형태의 분양 건물은 실제 법에서도 약간 보장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사업하기 전부터 튼실한 건설회사나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짚고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전자보다는 안정성이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분양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도 조금은 원활히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뭔가 좀 문제가 있더라도 건설회사에서 건물 준공까지의 책임을 지고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자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위험하다, 안전하다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그런 상황에 따라 틀릴 것 같습니다. 실제 땅 주인이 자금이 원활히 흘러가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후자인 경우 신탁사에 맡기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하냐 한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건물 착공하게 되면 그 펜스에 건물 허가 표시판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신탁사에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신탁사가 기재가 돼 있거든요. 두 번째는 토지 등기 증명사항을 발급을 하시면 신탁사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탁사 밑에 신탁원부라는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 번호를 숙지하셔서 가까운 등기소에 가셔서 그 번호를 알려드리면 신탁원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탁원부가 뭐냐? 시행사하고 신탁사하고 맺은 계약서입니다. 그 계약서에는 무수히 많은 조항이 있지만 그 안에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조항이 임대차 내용이 있고 특약사항이 뒤에 있습니다. 만약에 특약사항에도 임대차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이 특약사항을 우선해가지고 적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법조항을 보셔서 두 개 같이 위반하지 않는 사항에서 서로 약속을 했는 거죠. 예를 들면 시행사와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신탁사는 동의를 해야 된다, 이런 문구도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하는데 시행사, 신탁사 두 업체 다 도장이 날인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면 그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 분양하시는 분들께서 대부분 시행사하고 임대차 계약을 도장을 찍고 끝내버립니다. 근데 신탁원부에는 신탁사 동의를 받게 돼 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내 계약금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반드시 신탁원부의 임대차 계약 조항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행하셔야지만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혹시 이 101호가 분양이 되어서 누군가 A라는 사람이 분양을 받았다면 이 A라는 사람도 따로 내가 임차했다는 거를 서류상으로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 A라는 사람이 분양을 했다고 A라는 사람하고 내하고 계약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계약금을 주고,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그 신탁원부의 절차를 꼭 따르셔야 됩니다. 제가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만은 이 서두를 아셔야 제가 말씀드린 임대차 부분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하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면 꾹 부탁드리겠습니다.